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부동산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멜로스팍 부동산 대표 해리 박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렇게 오픈홈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픈홈에 오셔서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첫 주택 구입자분들이 오픈홈에 오셔서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서요. 그것과 관련돼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A, B, C, D 알파벳 같은 내용인데,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걸 베드룸이라고 하느냐? 베드룸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돼야 베드룸이냐? 또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베드룸이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명쾌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베드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 4개의 면이 있는데, 한 개의 면에는 출입구. 근데 이 출입구는 앞으로 열리든 뭐 안으로 열리든 밖으로 열리든 사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또는 그 출입구 문이 슬라이딩 도어로 열고 닫히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한쪽 벽에만 있든 두 쪽 벽에만 있든 그것도 사실은 큰 중요하지는 않고요. 또는 한쪽 면이 유리로 구성이 돼서 어떤 다른 공간하고 연결이 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4개 면이 구성이 돼 있으면 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전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드룸과 스터디 룸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떠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어떤 NCC, 그래서 내셔널 컨스트럭션 코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또는 또 어떠한 뭐 페어 트레이딩에서 규정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또는 밸류어러 감정평가사 분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조금 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와닿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감정평가사 분들은 이게 베드룸인지 베드룸이 아닌지를 구분을 할 때 방 사이즈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더블 사이즈 이상의 베드를 놓고 양옆에 베드사이드 테이블이 한 개가 아니라 2개가 늘 수 있는 크기가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베드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우리가 그러면 스터디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스터디는 싱글 사이즈 베드를 놓고 한쪽 사이드에 베드 사이드 테이블을 놓을 수 있으면 스터디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떨 때는 스터디라고 하고 어떨 때는 스터디 룸이라고 하는데, 아까 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베드룸이 있고 이 옆에 어떤 라운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특정한 공간이 있는데 3면은 벽으로 구성인데 한 면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스터디지 스터디 룸은 아니에요. 룸이 되려면 한쪽 면이 완전히 막혀야 또 룸이 돼요. 그래서 베드룸과 스터디의 어떤 공간적인 크기의 차이로 본다면, 더블 사이즈 이상의 베드 사이드 테이블 2개를 놓을 수 있느냐, 싱글 베드를 놓고 베드 사이드 테이블을 하나를 놓을 수 있느냐, 이 크기를 가지고 베드룸이냐 스터디 룸이냐, 그렇게 감정평가사 분들은 구분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해하기는 이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했던 NCC 그 내셔널 컨스트럭션 코드에는
베드룸의 미니멈 사이즈는 사실 6.5 스퀘어미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는 좀 사람이 베드룸으로 하기엔 좀 작겠다. 근데 NCC에는 그렇게 또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내용 중에 미디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미디어라고 하는 공간이 뭐냐면, 아까 스터디나 스터디룸은 사이즈적으로 볼 때 싱글 베드를 넣고 그 옆에 베드사이드 테이블을 넣을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디어 공간은 책상을 넣고 스탠다드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책상은. 그래서 만약에 대략 한 900 이상, 그쵸? 900 이상의 600 이상 정도의 사이즈라 그러면 이거면 이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디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미디어 스페이스도 만약에 4개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미디어 룸이 되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한쪽 면이 오픈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미디어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이거를 베드룸으로 보는데, 어떨 때는 혹시 다락방, 애틱룸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어떨 때 그런 베드룸이 되고 어떨 때는 다락방이 되냐면 천장 높이 때문에 그래. 그래서 천장 높이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는 2.4m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구글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베드룸 사이즈도 사실은 한 3.2 곱하기 3m 정도가 베드룸 사이즈로 일반적으로 보기는 해요. 하지만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베드룸 그걸로 제가 이제 대신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항상 접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어떤 게 베드룸이고 어떤 게 스터디고 어떤 게 또 미디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